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감암세 뉴욕 증시는 국제금리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3대 지수는 일제히 1% 내외에서 상승 마감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1.28% 오르면서 3대 지수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코로나19 리오프닝 기대감이 커지면서 경기 민감주와 여행주를 중심으로 강세가 보여졌는데요.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 발언을 내놓은 것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계 속에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름세를 계속하면서 2%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날 고점을 새로 쓰면서 장중 최고 1.97%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금융주의 매수세가 유입이 됐고 또 국채금리 상승에도 기술주들은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좋은 흐름 보였는데요. 달러 인덱스는 소폭 오르면서 95.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4월물 금선물은 1,827달러로 레벨을 높였는데요. 유가는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에 대한 기대감에 지정학적 위험이 가라앉으면서 전 거래일에 이어서 내림세를 지속했습니다. WTI가 2% 넘게 하락한 배럴당 90달러 선 밑으로 떨어졌고 약 일주일 만에 최저치로 내려앉았습니다. 네, 오늘 유럽장은 상승 출발했고 아시아 시장은 상승세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신세계 리턴즈 여러분들과 주말에도 함께합니다.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함께하시는 선견 선생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에 해외 선물 지표에 대한 교육을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금요일에 함께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은 일요일 오후 1시에 추세선과 일목 균형표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신세계라고 검색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시면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다뤄드리니까요.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노란톡 통해서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수요일과 목요일은 해왕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날이죠. 인사드려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것 같네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왕입니다.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지금 상승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질문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에 대한 좀 해답을 오늘 드리고자 하는데 사실 최근 이제 미증시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도 그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큽니다. 커플링에 대한 영향이죠. 근데 미증시가 지금 하락을 하고 상승하는 구조적인 원인은 미 국채 금리에서 나온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립니다. 지금 미 국채 금리가 큰 상승값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추가 하락에 대한 여지는 더 남아 있냐 아니냐 이걸로 논하는 게 가장 나을 것 같아요. 자, 오늘 1시간 동안 미국채 금리 얘기하면서 시장 언제 다시 상승할 수 있을까? 이 논점 가지고 자세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시장은 또 1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하루 앞두고 굉장히 방향성을 좀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신세계 리턴즈와 함께 미리 또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 보시죠. 나스닥은 리오프닝 기대감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중 무역 갈등과 인플레이션 우려에 해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일은 이란 핵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 기대감에 일주일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유로 FX는 미 국채 수익률 상승과 22의 완화적 통화 정책 고수 기조에 달러화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 FX까지 오늘의 이슈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외신 기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가져온 외신 기사 제목은요. Fast rising wages could cause the Fed to raise interest rates even higher this year입니다. 현지 시간 7일 CNBC는 급등하는 임금은 연준의 금리 인상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내몰 전망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임금은 지난 12개월 동안 5.7% 증가해서 15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팬데믹 초기 2달을 제외하면 2007년 3월 이후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근로자들에게는 좀 반가운 소식이기는 하겠지만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인 7%의 물가 상승률을 찍은 상황에서 연준에게는 또 다른 어려움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글로벌 경제 연구소장 에단 해리스는 임금 인상을 견인하는 문제가 단지 아웃라이어가 아니라는 점에서 더욱 걱정스럽다라면서 내가 연준 의장이었다면 작년 가을에 금리를 올렸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금이 거의 모든 소득 계층에서 급증을 하고 있고 또 광범위한 물가 상승이 임금으로 전이가 됐다면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는데요. 연준이 올해 남은 7차례 FOMC 회의에서 매번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을 했었던 해리스 소장은 한 번에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수도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도 마땅히 해야 할 타당한 일이다라고 동조를 했습니다. 미국의 로런스 서머스 전 재무장관도 최근 같은 횟수의 인상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폭의 증가로 인해서 연준이 올해 금리를 7번 올릴 수 있고 또 한 번에 0.25%포인트 이상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는 7번, 내년에는 4번 등 2년 안에 총 11회의 금리 인상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CME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시장은 연 7회 금리 인상 확률을 18%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의견에 동조하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골드만삭스는 올해 금리 임금 상승폭이 5%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면서도 연내 금리 인상 횟수를 4회로 예상했는데요. 월가에서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이미 조금 늦은 감이 있다라면서 시장 예상보다 더 강한 긴축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은 3월에 2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또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 가능성은 거의 35%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라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또 오늘 이 애틀란타 연준의 라파엘 보스틱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터무니없이 높게 유지가 된다면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지금 이제 내일 있을 또 미국의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또 이런 긴축 속도가 좀 달라질 전망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마스터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좀 내일 있을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그리고 이 연준의 긴축 행보 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CPI는 높게 나오겠죠. 네. 네, 지금 내일 나오는 CPI가 높게 나오는 이유는 네.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고 제가 말하는 거는 예상치 대비가 아니라 지난달 대비. 네. 뭐 예상치에서 이제 내외는 움직이겠지만은 지금 물가가 고물가가 유지가 되는 상황 내에서 CPI라는 지표는 이제 지난달 있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봐요. 정말요? 발표할 때 유동성은 엄청 뛸 거예요. 네. 거래에 대한 유동성은. 근데 이 CPI가 나온다고 해갖고 시장에 대한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그걸 측정할 수 있는 기준 지표는 안 돼요. 속도가 더 빨라질지 늦어질지를 좀 종잡을 수 있는 이런 기준점은 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근데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우리가 조금 집중을 해야 될 포인트는 속도에 대한 문제밖에 지금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네. 여기부에 포커싱이 굉장히 담겨 있는데 네. 더 빠르게 한다,
더 느리게 한다. 어쨌든 간에 결말은 4회 이상으로 진행을 한다. 뭐 이 정도는 다 이제 아웃라인 폼이 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에 엄청난 임팩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 그렇군요. 네, 왜냐면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는 1월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거는 네. 굉장히 단순해요. 1월에 급락이 나왔잖아요. 네. 미증시도 그렇고 미증시 17,000 레벨링에서 이제 14,000 레벨링까지 한 번에 내려오고 저 코스피도 이제 3,400 지수에서 이제 2,600을 깨지는 상황이 연출이 됐잖아요. 한 번에 큰 폭락으로. 근데 왜 이러한 연출이 일어났냐 이러면은 원래 이게 3월에 일어나야 될 궤도였거든요. 예. 왜냐하면 5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기를 하니까 이전에 이제 자금에 대한 흐름이 빠지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은 국채금리죠.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시기를 타이밍을 잘 맞췄어야 돼요. 근데 이게 긴축 시기를 시도할 때 거의 맞물리는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보통 이 시기 때. 국채금리가 폭등을 할 때 어쨌든 간에 실제금리가 상승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증시에 자금이 빠진다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근데 그게 1월에 그냥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들. 1월에. 결국은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는 맞거든요. 근데 그게 시장에 이미 다 이제 반영이 된 거예요, 사실상. 1월에 대한 하락분이.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겠죠? 기준금리 인상을 계속 시도하겠죠. 페드에서, 뭐 한국은행에서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증시에 영향을 줄 건가?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뭐예요? 증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닌가요? 근데 긴축에 대한 첫 시도, 이제 첫 발을 뗄 때죠. 첫 발을 뗄 때, 실질 금리가 올라갈 때 그때 증시가 하방에 대한 조정치를 내리는 시기가 1월이었던 거예요. 반대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월부터 증시가 좋을 것 같습니다. 3월부터. 네. 2월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요. 2월도 시장 악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왜 3월일까요? 시장 다 반영이 끝났으니까. 시장 반영이. 국채 금리에 대한 상승이 이제 기준금리 인상 전에 다 반영이 된 거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국채 금리가 올라간 것도 시장 심리에 대한 반영이거든요. 미리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국채 금리 상승이. 선반영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3월 이후에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들어갈 가능성을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시장은 다시 상승에 대한 기반을 닦을 수 있는 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2월은 아닌가요? 이거죠. 2월은. 지금 네. 2월이잖아요. 네. 2월은 좀 힘들다 이겁니다. 2월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이제 저희 연휴 지나고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장이 나쁘지 않았죠. 네. 기대를 하실 거예요.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바닥 찍었나? 예. 이런 생각, 2,700 다시 깨집니다. 한 번. 근데 더 이상 많이 내려가지는 않아요. 전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한 어느 선까지 떨어질 거로 보시나요? 2,600선이 한 번 깨지고 거기가 이제 바닥권이 나올 가능성이 높게 보고 있어요. 2,600선이요. 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 노란톡에. 네. 이제 바닥 다지기가 2월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락이 아닌 바닥 네. 다지기. 바닥 네네. 다지기. 이런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1월에 코스피가 떨어진 거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뭐예요? 정확한 이유. 정확한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네. 간결해야 돼요. 해답은 나와 있잖아요. 미증시 떨어져서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맞죠? 네. 부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미증시 떨어져서요. 이거예요. 그럼 미증시는 왜 떨어졌나요가 정확한 질문 아닐까요? 그죠? 네. 미증시는 국채 금리 오르니까요.
오르니까. 지금 보시는 표를 보면은 국채 금리랑 실질 금리에 대한 관계를 표현한 건데 최근 오른쪽 상단 보시면 맨 오른쪽 보시면은 빨간 선이 쭉 올라간 거 보일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증시가 떨어지는 거예요. 돈이 한 번에 빠져나오니까. 그죠? 국채 금리가 한 번에 올라가니까 물가는 안정화되면서 뭐 이제 CPI는 높게 측정이 되지만 이건 후행성 지표고 우리가 보는 BEI 앞으로 10년에 대한 평균치, 예상치 이걸 보면 안정세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긴축에 대한 시도 효과거든요, 사실. 빠른 시도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럼 시청자분들 제가 궁금한 2월의 장은 어떨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2월 장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라고 좀 평가를 한 편이에요. 바닥 다지기 아직 들어가는 장이니까. 아직도 아니라는 거죠, 제 얘기는. 다시 시장을 참여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3월 기준금리 인상 이후 대응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 그때는 국채 금리가 안정세로 들어갈 만한 명분이 되거든요. 시장 반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게 첫 긴축에 대한 금리 인상을 시도할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여러분들. 지금만 나타납니다. 근데 제가 조금 두려운 건 사실 있어요. 오늘 내용을 봤는데 네. 사실 미국이 연 8회 인상을 1년치에 다 해버린다면 만약에 한다면 연 7회요? 8회요. 8회도 봐요. 내년 상반기까지 8회 인상. 내년 상반기까지. 네, 상반기까지. 네.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지만 네. 한미 금리가 역전돼 버리면은 진짜 이거는 주식을 당분간 안 할 생각 정말 많이 가져야 돼요. 네. 지금 미국이 속도가 너무 빠르잖아요. 예. 앞으로 계획성이. 예. 근데 한국은행이 앞으로 올해 말까지 1.75%를 예상을 하는데 예. 미국이 충분히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은행은 간을 볼 거예요. 미국 페드에 대한. 어떻게 엄청 높지도 않고 엄청 낮지도 않은 이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할 텐데 네. 미국이 이렇게 인플레 파이터로 계속적으로 시도해갖고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린다면은 한국은행도 더 이상 금리를 올릴 수는 없는 수준에 이르를 거예요. 그때는요 역전이 돼버리면 네. 그냥 다 이유 없이 시장 죽습니다. 그 2018년도에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신세계 여기 나와서요 진짜 이 얘기 했었거든요. 네. 2018년. 그때도 미리 예견을 해주셨네요. 4년 전이네요. 4년 전. 예. 4년 전에 한미금리 역전이 이게 지금 이루어진데 이게 장기화 들어가는데 네. 이거 1년 이상은 주식이 좋지 않겠네요. 이러고 그 얘기했다가 엄청난 공격을 받았죠, 제가. 네가 뭘 아냐. 1년 지난 뒤에 그 시장이 안 좋은 게 계속 드러난 게 네. 사실 이제 기본적인 코스피 구조가 외인 수급 시장이기 때문에 예. 그게 유지가 안 되는 모멘텀이 발생하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좀 우려되긴 하죠. 향후. 지금 당장보다는. 저는 그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미증시가 잘하면 나스닥 지수가 19,002만까지는 갈 수는 있겠다. 한 번은. 17,000에 대한 고점을 한 번 넘겠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증시는 전고점 돌파가 가능하지만 네. 사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전고점 돌파는 어렵다 보시는 어려워요. 거죠? 사실 네.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되게 이제 저도 한 명의 국민으로서 네. 이제 흔히 말하는 그 국뽕이라고 하잖아요. 애국심. 애국심. 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화가 돼 있고 되게 좋은 시장이지만 네. 시장 메커니즘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말하죠.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알아야 돼요. 심지어 이제 우리가 2008년 리먼 발생하고 네. 11년도에 이제 긴축을 시도할 때도 같은 현상이 펼쳐졌었거든요. 예. 박스권에 대한 랠리가 그 시장에 대한 뷰가 오히려 지금 시장에는 정답이 제일 가깝다고 봐요. 네, 오늘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네. 일단은 1월에 대한 하락은 미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 이게 앞으로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계속 시도할 때마다 급등이 드러나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첫 금리 인상 시도 직전에 드러나는 형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1월이 굉장히 좋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2월도 그 모멘텀이 유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만약 시장에 대한 새로운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3월에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드려요. 제가 코스피 2600 질문이 왔었어요. 2600이 떨어졌는데 제가 이렇게 주식이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장님? 아, 갖고 있으세요? 라고 했어요, 그냥. 왜냐면 바닥 따지기가 들어갈 게 보여서요. 물리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바닥은 나왔기 때문에. 근데 바닥 근처에 한 번 더 갈 수 있지만은 버티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이제 추후에 어떤 박스 랠리를 보였을 때 그때 익절이든 손절이든 최소화시켜서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다시 올라가긴 할 거니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1월 시장에 대한 하락 원인은 미국채 금리 급등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실질 금리에 대한 상승 때문이다. 자, 2월까지는 미국채 금리 급등에 대한 요소가 굉장히 강하다. 시장에 대한 안정화는 3월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2월 아직까지 시장 상승세 아닙니다. 이 점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말씀 계속 강조해 주셨던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또 좀 전환이 되면서 1월에 조정이 보여졌다 이렇게 짚어주셨고 그리고 3월부터 이제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는 이제 국채 금리 안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시장 진정될 것이다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 3대 지수 선물이 모두 좀 강한 상승세 보여지고 있거든요. 나스닥도 지금 1% 넘게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미국 CPI 발표 지수를 앞두고 좀 3대 지수 모두 좀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그러면은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 만나보도록 할게요. 조막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2%에 다다르는데 향후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역전되는 시간이 그만큼 축소되는 거라고 봐도 무관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아, 지금 조금 어려운 표현 하셨는데, 예. 사실 시청자분들이 저에 좀 의아할 수 있어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이 역전되는 저 표현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 제가 그거를 계속 집중해서 보고 있긴 하거든요. 네. 장단기 금리에 대해서. 그 미국에 대한 국채 구조가 이제 장단기에 대한 이 부분을 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자, 지금 보시는 차트 보면서 좀 얘기를 드릴게요. 최근 굉장히 말이 많거든요. 이 차트에 대해서. 예. 이게 10년물 국채 금리에서 2년물 국채 금리를 뺀 건데, 이제 시장에 대한 우려가 역전이 한 번 더 드러나면 저는 빅쇼트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이 차트만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두려운 발언인데, 네. 뭐 저는 왜냐면은 가치관을 좀 얘기를 해요. 3년 안에 빅쇼트가 한번 올 수 있겠다라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이 차트로는. 이 차트만 봤을 때요? 3년 뒤쯤에. 이거 지금 여기서 역전 한 번 더 드러나잖아요. 네.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 발생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예. 이 역전에 흐르는 과정 중 있잖아요. 이게 네. 이때 항상 신고점 돌파예요. 시장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상승 랠리 기반을 닦을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이걸로. 원래 사실 이 고점이 높을수록 그 떨어지는 낙폭이 굉장히 깊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직전에 좀 오르는 모습 보이는 걸까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네. 원래 이제 이게 장단기 금리가 원래 장기 금리가 항상 높잖아요. 네. 왜냐면 오래 묵혀야지 오래 또 돈을 많이 받아야 정상적인 거니까. 네. 근데 미국이 MMF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제 리보 금리, 콜 금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예. 제가 앵커님한테 10만 원을 빌려요. 네. 하루 있다 갚는 거예요. 그런 게 일상화돼 있어요. 되게 하루 빌려서 채권 시장에서요. 해외 투자로 그냥 돈을 막 이제 몇 천억씩 갔다가 네. 하루 먹고 빠지는 이런 시장이 굉장히 발달돼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역전이 돼 버리면 그 MMF 구조가 꼬여 버려요. 한 번에 터지는 거죠.
네. 근데 이게 항상 역사적으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10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보다 2년물 국채 금리에 대한 급등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는 거겠죠. 네. 단기 금리가 더 빠르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네. 근데 이러한 상황이 왜 연출이 되냐면은 사실 연준에서 내놓는 이제 국채에 대한 매각량 예. 그거랑도 밀접한 관계가 있고 아. 미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규모, 공급량 이거랑 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니까 일단은 조막손님에 대한 질문만 답변 드린다면은 국제금리의 급등이 역전을 부추기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거는 원인이 어떤, 10년물 예, 국채금리 급등은 아니다. 예, 어떤 이제 정부와 이제 연준에 대한 행보에 대한 문제지. 네. 실제로 매각을 하고 시장에 내놓을 때 어떤 양으로 어떻게 공급을 하냐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예,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급등 때문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요 표 안에서 봐야 되는 건 네. 항상 채권 역전의 하방세로 가고 있을 때 어떤 현상이 펼쳐졌었냐. 신고점 갱신이 이루어졌어요. 역사적으로. 볼까요, 한번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마스터님께서 이제 2만 선까지도 도달할 수 있다고 봐주셨던 그 시황 분석이 어떻게 보면 좀 맞아 떨어지겠네요. 지금 네모칸 있는 화면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때 항상 역전이 이루어지기 전인데 역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항상 신고점이 드러났어요. 네. 역사적으로.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지금 또 똑같은 현상이 드러나네요. 지금 같은 자리인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여러분들. 이 지표값만 본다면은 네. 증시는 신고점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죠. 시간에 대한 문제다.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제 바닥 다지기 한번 들어가고 네. 이 증시 또한 예. 신고점 갱신이 오히려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1년 안에 상방에 대한 랠리에 대한 다시 시작이 드러나는 거죠. 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저는.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JP 모건에서는 이제 미 국채 장단기 금리차 축소가 침체 신호 아니다. 뭐 이런 발언 내놨던데 뭐 이거는 이분들의 또 의견이겠죠? 역전이 돼봐야 이제 침체 신호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예요. 네. 지금은 뭐 아직 역전도 아니라 지금 채권금리 그렇죠. 예, 오늘 보니까 0.61%인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정도지 지금 걱정이나 우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근데 다만 시장에서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이 속도죠, 속도. 여기 속도. 지금 내려가는 이게 속도가 뭔가 불안하다? 좀 이 정도 느낌? 그게 강하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서 노란톡으로 또 질문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로버스트님께서 내일 나올 물가지표에 따라서 미국채 금리는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예상치를 상회한다면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횟수를 몇 회 정도 봐야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채 금리에 대한 상단 범위가 2.3%까지는 널리지가 열려 있어요. 3%까지는 2.3%까지는 열려 있는 구간이고 그거는 이제 각종 리포트라든가 시장 전망치에서 2%는 너무 돌파가 당연한 수준. 네. 그러면 앞으로 2% 상단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게 숙제인데 예. 2.2%에서 3%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예. 2.2%에서 2.3%. 예. 2.2%에서 3%까지는 보고 있어요. 저도. 중요한 거는 잠시만요. 미국채 금리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네, 미 10년물 국채금리 지금 현재는 약보합권에서 1.92%, 1.93% 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빨간 선이 미국채 금리거든요. 제가 편집 좀 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영어를 그렇게 완벽하게 하진 못해요. 네, 지금 또 이 내일 CPI 발표가 아무래도 또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뭐 지수다 보니까 무지님께서도 관련해서 보내주셨는데 이 내일 CPI 발표 미증시 변곡점이 될지 또 이런 궁금증도 같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저점을 일단은 미증시가 저점을 찍을 가능성은 한 번 더 놓여요.
저는 13,500까지는 일단 보고 있거든요. 이따 나스닥 개장하고 그거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 지금 국제 금리만 보고 얘기를 한다면은 네. 상단까지는 계속적으로 돌파 가능성이 놓입니다. 현재로서는 2.3%, 4%까지는 쉽게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노예요. 이 차트 네. 순으로 보게 된다면은 여기서 고점 찍고 내려오겠죠. 안정화 들어가겠죠. 이 구간에서. 그러면은 증시가 2월 안에 이 형태가 드러날 가능성이 아직은 있다. 예. 이것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또 다른 질문 있었는데 연 몇 번 인상을 하냐 연. 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올해 미국 금리 인상 횟수 몇 회 정도 예상하시는지. 저도 5회 가능성 보고 있어요. 4회 이상인 어떤 5회도. 네. 왜냐면 생각보다 많이 할 것 같아요. 음. 생각보다. 미국이 좀 급합니다 지금. 네.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좀 아우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긴축 속도 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던데. 그죠? 지금 금리 인상 안 하겠다 이러면은 거의 돌 던질걸요. 월가에서는. 빠른 시기가 필요한 만큼. 근데 5회에서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워낙 바뀌니까 그거는 매달 체크를 하셔야 돼요. 패드 파월 립이라든가 네. 어떤 발언을 하는지. 지금 현재로선 다수의 시가 투표로 본다면 4회 이상이고 저는 5회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5회.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또 바로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전우치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양적 긴축도 하반기에 들어가게 될 텐데 시장에 어떤 영향 없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질문을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금리 인상뿐만 아니라 지금 양적 긴축도 이제 하반기에 또 예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시장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저 궁금하실 것 대차대조표 같습니다. 축소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양적 긴축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는 지금도 포함이 되는 거죠, 사실상.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차대조표 그렇게 축소를 볼수 얘기하는 것 있겠네요. 같아요. 하반기를 얘기하신 네. 거니까. 일단은 대차대조표 축소는 이것도 또 해야 되네요. 네, 화면 보면서. 네, 좋습니다. 그 대차대조표 축소는 네. 워낙 이제 슬로우하게 가요. 생각 이상으로. 완전 천천히 가죠. 그 시기에 비해서. 시장에 충격을 가하지 않기 위해서일까요? 갈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일전에 여기 보시면 아시지만 네. 이게 대차대조표인데 여러분들 지금 일경이잖아요. 지금 이거 얘기하시는 걸 거예요. 대차대조표가 2018년도에 한번 자산 축소가 들어갔었는데 네. 굉장히 스무스하게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네요. 이거랑 완만하네요. 비슷하게 가요. 그래서 시장의 영향 이때 경험을 살려서 얘기를 드린다면 시장의 영향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 금리 인상도 시장에 영향이 없습니다. 금리 인상도요?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첫 번째 금리 인상 나설 때만 영향이 조금 있을 것이고 네. 그 이후에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 금리 인상 할 때마다 막 시장 요란을 떨어요. 솔직하게. 영향 없어요, 여러분들. 그럴 거면은 미국 기준금리 인상 2% 2018년도까지 2% 3% 찍었을 때 네. 신고점 돌파 못했습니다. 그죠?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18년도에 한미금리 역전할 때 미국 난리 났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 제가 말하는 건 지금 나스닥 미증시 S&P 기준이에요. 그죠? 만약 그때처럼 역전이 드러나면 코스피는 안 돼요. 시장 매크로 환경 구성을 봐야겠죠. 네, 나스닥 잠시만요. 나스닥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제가 역으로 한번 이제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미국이 과거 모멘텀에서 엄청난 긴축 시도를 했단 말이죠, 실제로. 예. 우리가 기억을 좀 해봐야 되는 게 그렇죠. 앞으로 이런 긴축을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입장에서 과연 증시에 대한 리스크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은 그럼 과거에 이렇게 빠르게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미국 입장에서 그때 왜 증시는 상단 돌파를 계속했습니까? 라고서 제가 역으로 질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리고 또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려면 아무래도 또 과거의 히스토리를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한번. 이때는 여러분들 이제 미중 무역 터져서 갑작스럽게 하락 쇼크가 왔었는데 네. 2019년도 초반에는 지금 미국이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하는 시기가 있대요. 이 네모칸 보이시죠?
그냥 우상향이네. 그러니까요. 잘 올랐네요. 네, 그죠. 그럼 이거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근데 원래 보통 이제 경제의 원칙을 배울 때 네. 금리 인상 시기에 주식이 안 좋다고 배워요. 예. 그죠? 아무래도 시장에 돈이 좀 줄어드는 상황이 될 테니까요. 네. 왜 올랐을까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그죠?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할 때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네. 근데 하지만 실전은 그보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대외적인 매크로 환경이 구성이 중요한 거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또 될 거라고 봐요. 이때는 그 긴축 속도,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그 상승률이 좀 어느 정도였을까요? 굉장히 이번에 좀 빨랐죠. 빠르게 나서게 된다면은 시장 영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때도 연 3차례 이상을 금리 아. 인상을 시도할 정도 굉장히 예. 빨랐어요. 네, 3차례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매파적이었고 발언 자체도. 그랬군요. 근데 시장에 영향이 크게 없었어요. 심지어 달러도 없었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또 이제 금리 인상을 시도하는. 근데 지금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게 국채금리가 단기적으로 기준금리를 첫 인상을 시도하니까 시장이 선반영돼서 급등하다 보니까 네. 증시가 하락세가 온 거지. 3월에 기준금리 인상하고 나서 국채금리에 대한 급등 요소는 전 없다고 봐요. 그럼 무슨 뜻이냐? 시장 안정화예요, 그때부터는. 제가 말하는 시장은 뭐예요? 증시 안정화. 그 이후에는 금리를 인상하더라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또 노란톡에 대한 답변 드렸습니다. 네, 지금 현재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1.21% 상승한 14,912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0.03% 오른 1,828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44% 상승한 배럴당 89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14% 오른 1.143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개장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 좀 확인했던 이 주요 상품군들 모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여지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각 상품별로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먼저 나스닥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나스닥도 굉장히 좀 1% 넘는 상승세 보여지고 있었는데 오늘 마스터님께서는 어떤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도 들어주셨네요. 네, 매도 들었습니다. 매도 맞습니다. 네. 매수 아니에요. 네. 지금 저항을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근거를 좀 내밀자면은 네. 지금 이게 시장 채널 구조인데 지금 이 자리 좀 같이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하단에 대한 저점 파동은 형성이 되는데 지금 부딪힐 수 있는 구간은 체크가 됩니다. 오히려 이제 저항 모멘텀을 한 차례 받고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게 앞으로 행보가 2월 동안 쭉 하락하는 모멘텀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단은 높니다.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구간 모멘텀 안에서 놀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거에 대한 첫 이제 저항력 이거예요. 저항력.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돼요. 마지막 저항력.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기준치는요. 일단은 매도를 보되 여러분들 15,250포인트 내외에서부터 보세요. 내외에서. 그때부터 보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MACD에 대한 시장 강도가 표현이 되죠, 여러분들. 저항 일단은 저는 250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거 좀 체크하고 그다음 매도 대응하시는 게 오히려 수익권이 크게 날 가능성이 높아요. 저항 부딪히고 MACD 음봉 되면요. 그때부터 보셔도 괜찮아요. 너무 급하게 나와서지 마세요. 아시겠죠? 시장 싸움 구간입니다, 지금은. 15,000 깨고 한 번은 더 튈 수 있어요. 15,000 이탈 나오면은 오늘 나는 데일리 단타만 보겠다 이러면 매수 보셔도 됩니다. 근데 스윙 이상에 대해서 좀 중장기 포지션을 2월 달에 보시려면은 15,250포인트 도달하시고 나서 매도로 보시면은 굉장히 보수적인 관점에서 손절도 짧아지고 이쪽도 크게 열려요. 저는 오히려 그게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코스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잠깐만 화면 좀 내리겠습니다. 네, 최근 좀 이번 주 들어서 국내 시장 흐름이 그래도 또 그동안의 낙폭 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계속 빨간불 잘 켜주고 있거든요. 마스터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아, 근데 요새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겠죠. 모르겠다는 표현보다 예. 그 안 좋은 말 계속 하면은 좀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네. 솔직하게 얘기 드렸는데 그게 또 그대로 되니까 그러니까요. 저점을 아. 정말 또 정확하게 찍어주셨었잖아요. 이게 한 번 바닥은 만들어요, 여러분들. 네. 바닥 한 번 더 만듭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지금 바닥 다지기 구간이라고 제가 표현해요. 제가 그래서 물리신 분들은 네. 만약에 이제 종목이 물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버티라고 해요. 어차피 바닥 다지기니까. 현실적으로. 그리고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에 나설 때 대응하자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닥 따지기가 한번 들어갈 거예요, 이 구간에서. 그래서 2월 장이 안 좋다는 게 아직은 상승 모멘텀에 대한 기반으로 가는 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2월에 아직은 국제 금리에 대한 급등 요소가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코스피도 마찬가지거든요. 아직은 하락세를 더 견인할 수 있는 그 힘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22년도부터 미증시랑 커플링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커플링이 들어가요. 미증시가 하락하면 코스피도 하락하고 반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대응을 깔끔하게 하시려면 저는 오히려 2600선 한 번 더 찍었을 때, 이걸 흔히 쌍바닥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지금 커요. 그때부터 대응하셔도 저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포지션이 없으신 분들이라든가 매수 포지션을. 그죠? 그리고 만약에 지금 어떤 이제 매수가 위치에서 대부분 손실 구간이 아니신 분이라면 저는 오히려 현금을 한 달만 더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현금화를. 한 달만 더 하세요. 딱 한 달만. 어차피 여러분들한테 얘기 드리는 게 이거 어차피 바닥 한 번 더 찍고 추후에 박스권을 열리거든요. 저는 오히려 이 가능성 진짜 높다고 생각해요. 이때 해도 안 늦어. 이거 다 체크한 다음에 해도. 그죠?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올라갑니다. 2월에 바닥 한 번 더 찍고 3월부터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 미 국채 금리가 아직도 급등에 대한 여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단순하죠? 정답이? 단순합니다. 이 정도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그리고 또 마루님께서 나스닥과 관련한 질문을 하나 올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1월처럼 13,700선에서 14,000포인트 라인까지는 안 갈까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겠죠. 나스닥도 마찬가지인 게, 네. 자, 이 차트를 같이 한번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이게 2019년도부터 이어진 차트거든요. 일봉상 관점으로. 이 상단에 대한 랠리에 대한 저점 파동 형성 구간이에요, 지금. 요 자리 아니면은 요 자리거든요, 저점이. 요 자리. 만약에 정말, 나 정말 해선으로 크게 한번 수익 내보고 싶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정말 막 몇만 달러 한 포지션으로 이걸 네. 한번 노려보고 싶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해선인들의 꿈이거든요. 네. 한 포지션으로 그냥 오버 탁 가면서 그냥 그죠. 해선인의 꿈. 네. 네. 그 포지션이 한 번 올 거예요. 13,500에.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 자리에서 매수를 차라리 신고점 돌파를 목표로. 몇 틱이에요 이게? 3,500, 17,000, 16,700 기준으로는 3,000틱. 네. 3,000틱, 12,000틱 되겠네. 소위 말하는 그 야수의 심장이 돼야 될 것 근데 같아요. 여기서 포지션 잘 잡아서 계속 끌어가는 걸로 잡는다면 아, 본저를 생각하고 손실을 안 보겠다는 생각으로 한패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고 봐요. 지금 2월에 한 번 더 하락에 대한 조정치가 아직은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냥. 네. 네, 여기서 이제 조정치에 대한 가능성이 한 번 있다고 봐요. 가능성이 있다. 네. 아직은 안전하지 않은 거죠. 아직은 시장이.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매수를 보실 분들은 여기서 다시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어서 5일 대응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은 좀 이란 핵합의 협상의 재개가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또 전일 이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완화하면서 WTI가 90달러 선 밑으로 레벨을 낮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상승세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WTI 아직까지도 90달러 선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오늘은 좀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것이 좋을지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사실, 안전하게 가야 되겠죠? 제가 사실 예. 저번에 5일 좀 기다려 봅시다 이거였거든요. 네. 계속 그래요, 지금 상황이. 저번에 이 차트였어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또 꼭지를 93을 도달했던 게 또 지금 채널링에서 상단을 또 도달하고 또 찍은 과정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제가 기대하는 게 이제 뭐 하나 터져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뭐 돌파를 해준다든지 해야 되나요? 제일 가능성 높은 게 이제 셰일 재생산이거든요. 네. 미국 쪽에서 올해 가능성 높거든요. 재생산한다고. 그 계획성 잡고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는 구간인데 그거 이제 시황 나오면은 제가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사실. 그 시황 나오면은 이제 조정 훅 들어가거든요. 거의 이제 70달러까지는 쉽게 붙을 정도로 훅 들어가거든요. 그거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거 나올 때까지 좀만 기다려 봅시다. 전 지금은 트레이딩 구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너무 고위험 레벨링이에요. 그러니까 유가가. 아시겠죠? 전 당분간은 유가는 좀 비추천드립니다. 아시겠죠?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유가는 좀 관망을 하면서 당분간은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다 말씀해 주셨고요. 그럼 이어서 다음 골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드도 인플레이션 우려에 해지 수요 높아지면서 좀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강보합권에서 1,82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대응 전략 팻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도 매도 들어주셨네요. 골드가 당분간 고점이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네. 사실 차트상 보면은 지금 수렴 차트거든요. 간단하게. 네. 자, 여기 돌파 아니면 여기 돌파잖아요. 그죠?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 수렴 차트인데 점점 오죠. 근데 달러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달러는 아무래도 좀 약세 가능성이 높죠. 네. 달러는. 그러면 금은 상승인데 국채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국채 금리는 말씀해 주신 대로 2.2%, 2.3%까지 올랐다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요? 예. 그러면 이제 지금 1.9%까지 급등을 했으니까 네, 오르겠네요. 예. 국채에 대한 어떤 가격은 이제 저점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죠? 그러면은 달러도 약세. 그죠? 국채 금리도 이제 2점 상반기까지 도달 이후
이제 약세 전환이니까 국채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네. 근데 지금 달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또 전일에 ECB의 이 라가르드 총재가 좀 말바꾸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금리 인상설이 조금 나오니까 다시 시장을 잠재우는 듯한 모습 보여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유로와 달러 흐름 좀 어떻게 보세요? 그동안 강조해 주셨던 내용과 같을까요? 제가 그러면은 금에 대한 내용은 내일 더 확실하게 달러랑 연동해서 짚도록 하고 아, 네네. 라가르드가 사실 시장이 모두가 예상하는 시나리오를 예. 그냥 잠재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결국은 뭐냐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 유로존도 어쩔 수 없이 테이퍼링 합니다 이거예요. 네, 할 수밖에 없다. 이 내용은 저희가 시간 관계상 내일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못한 이야기를 제가 이 노란톡방에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내일 아시겠죠? 질문도 오늘 굉장히 많으셨는데 제가 답변 다 못 드려서 죄송하고 네. 아우,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벌써 잘 시간이 됐네요. 그렇죠? 저도 아쉽습니다. 네, 못한 이야기는 밑에 노란톡방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성견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밤 9시 30분 해외 선물 지표 교육 해주실 예정이고요. 또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일목균형표 추세선 특강 마련해 주셨으니까요. 참여 원하시는 분들 샵 05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추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